적당히 해 임마. 가성비 좀 적당히 밝혀. 포터보 웨이브의 롤 타자기 이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웬일로 나왔어요? 애들 촬영 일정이 안 맞네.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땜빵 나왔습니다. 뭐 잘 됐네요. 뭐 예전에 그 신제품 발표할 때 미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제품. 그렇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진짜 화제가 되고 있는 국산 코드리스 이어폰이죠. 디램 W1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12월에 저희 소니캐스트 신제품 발표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게 원래 출시일보다 조금 연기가 돼가지고 이게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좀 꼼꼼하게 들어보고 좀 테스트를 해보냐고 약간 리뷰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번 소니캐스트 디램 W1도 거품을 빼고 굉장히 좀 핵심에 집중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뭐 이번에도 최소 가격, 최소 가격에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이 가격이 깡패인데요.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이 가격대의 코드리스 제품이 사실 이 본격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디램 W1만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초저 레이턴시입니다. 이 스펙상으로는 부스터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48ms이래요. 엄청 짧네요. 엄청 짧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코드리스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레이턴시의 국제 표준 수치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 90ms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네. 그 평균치 못 맞추는 제품들도 많은데 그 평균치에서 절반을 깎았네요. 그렇죠. 사실 90ms도 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 짧은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더 줄인 거죠. 그 레이턴시가 이제 음악 감상할 때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동영상을 보거나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싱크가 안 맞으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게이밍 모드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W1 테스트도 할 겸 해서 뭐 리듬 게임 하나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자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늦어지면 지연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얘는 되더라고요. 네, 얘는 됩니다. 코드리스 제품으로 리듬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선 이어폰으로 리듬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네, 물리 버튼을 3번 따다닥 누르면 부스터 모드가 켜지는데요. 이때 뭐 게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볼 때 이렇게 부스터 모드를 켜서 레이턴시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부스터 모드를 키면요,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닳아요. 뭐 무슨 에너지 드링크도 아니고 너 도핑을 하고 있어. 이어폰이. 이어폰이 도핑을 부스터. 그 일반 모드는 그 부스트 모드에 비해서 그 음질이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하고요. 그 부스터 모드로 바꾸면 그 왠지 음질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일반 모드랑 그렇게 크게 품질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뭐 게이밍 모드를 지원하는 코드리스 제품들도 그 지연 시간을 줄이면 아무래도 음질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들을 때는 굳이 부스터 모드를 켜지 않아도 되니까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드리스 제품 중에서 레이턴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전 모델이죠. 그 디램 HT1이랑 비교해보면 뭐 외형 디자인 패턴은 전작이랑 똑같긴 한데 크기는 비슷합니다. 확실히 작아졌어요, 이번 게. 엄청 줄었죠.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황급한타랑 리뷰할 때 이 디램 HT1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주머니에 넣으면 튀어나온다, 부담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이 W1은 굉장히 작아졌어요. 진짜 한 손에 다 들어가네. 네, 이 정도면은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전혀 없고요. 무게도 뭐 가볍고요. 그다음에 유닛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더 동글동글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죠. 훨씬 더 좋아졌네. 네, 포인트 컬러도 있고. 디자인이야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착용감도 뭐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어폰 음악 재생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고요. 케이스를 포함하면은 24시간이라고 해요. 뭐 케이스 크기 대비해서 배터리 타임은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뭐 이 정도 배터리 시간이면 사실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소니캐스트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이압. 그 이압 부분인데, 과연 이번 제품에서는 이압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좀 착용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압은 HT1과 비교를 해도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전작이나 뭐 이전의 유선 제품인 E3 때도 그랬고 뭐 APAS라고 해서 이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이 제품에도 그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 예전 그 네. 이 디락이나 디램 제품에서 그 이안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 제품은 개선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 신제품 발표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끼고 음악을 틀었을 때 확실히 이압이 좀 개선됐다라는 거는 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펑크 팬더도 그 당시에 같은 의견이었고, 무엇보다 이번 디램 W1을 위해서 제작된 그 오르자 팁 있잖아요. 새로 나온 팁.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착용감도 괜찮고 그 팁 덕분에 뭔가 이압도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의료용 실리콘 소재로 제작을 했다고 해서요. 이 재질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탄력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 오르자 팁에는요 이물집 유입 방지 링이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귀밥 같은 거, 네, 귀밥 같은 거 이제 한번 걸러주는 역할도 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가형 제품이니까. 이 순전히 이어폰의 차음성만으로 노이즈 캔슬링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차음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잘 안 들려요? 끼고 있으면. 다른 코드리스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규격이 또 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별매하셔서 다른 제품의 팁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통화 품질이죠. 그쵸. 통화 테스트를 해봤는데 통화 품질도 저희가 썼을 땐 뭐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난 리뷰했었던 그 블루콤 데시벨 T90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은 배경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목소리만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전화통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 목소리도 나오고 그 배경소음도 다 들리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게 잘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감도가 높은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리냐? 잘 들리네. 어디야? 여기 국어원. 국어원? 뭐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 바람 부는 것 같은데? 바람 조금 불긴 불지. 근데 많이 불진 않는데? 잡음이 살짝 섞이긴 하는데 뭐 엄청 크지는 않네? 그래? 목소리 잘 통화 들리네. 수준 크기는 커? 통화 목소리 괜찮아. 그래? 물론 뭐 간혹 주변에 소음이 심하면은 약간 좀 목소리가 묻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통화 품질도 저희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캐스트 제품 하면 그 하만 타겟에 맞춘 소리 튜닝이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그쵸. HT1과 비교했을 때 소리 특징도 꽤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하만 타겟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은 맞는데요. HT1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하만 타겟을 기준으로 만든 그 제품이고, 네네. 이 W1 같은 경우는 2019년 하만 타겟을 기준으로 99% 일치하도록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W1 쪽이 저역이 조금 더 일단 양감이 늘었고 조금 더 타격감이 는 것 같이 들리고 보컬도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이 스펙상으로 W1의 하드웨어는요, 그 다이어프레임이 뭐 2세대 SF 드라이버가 사용됐다고 하고요, 보이스 코일이나 뭐 다이어프레임 같은 것들을 개선시켜서 효율을 좀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도가 좀 높아졌어요. 확실히 좀 이압도 해결이 되고 소리 튜닝도 달라지니까 듣기가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사실 전작인 HT1 쓰면서 볼륨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디램 W1은 이 HT1보다 그 최대 음향 출력이 스펙상으로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HT1이 이제 106dB 그리고 W1이 몇이었죠? 112dB. 112dB. 확실히 좀 볼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저가형 코드리스 제품이잖아요. 그쵸. 4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 그쵸. 이 정도 가격에서 음질 가지고는 사실 까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 이신열 박사님이 정말 자기 몸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들었나? 실제로 그 신제품 발표회 때 회식 때에서도 본인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번 W1 출시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일단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중요한 게 또 코덱인데, W1 신제품 발표회 때는 원래 AAC 코덱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정식 발매가 됐을 때는 AAC 코덱이 빠지고 그 SBC 코덱만 지원하게 이제 됐는데, 물론 SBC 코덱만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쵸. 이렇게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사전에 이게 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몇몇 기대하시던 팬분들이 약간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AC를 지원하는 줄 알고 그죠. 뭐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이 전 모델 이 HT1에서는 AAC가 또 지원이 됐어요. 그쵸.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빠졌으니까 그것도 조금 줬다 뺏긴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네네. AAC 코덱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출시 전에 제품 테스트할 때 AAC 코덱에서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네.
지연 시간이 길어졌대요. 그래서 이 지연 시간을 좀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더니 그러면 음질 저하 혹은 뭐 끊김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지연 시간을 타협을 보는 대신에 AAC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연 시간을 위해서 AAC를 버릴 것인가. 네. 그 중에서 이제 AAC를 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초저 레이턴시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게 사라지면은 사실 얘는 그냥 저가형 코드리스 제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평범해지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AAC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제품 핵심 가치를 위해서 뭔가 뼈를 취하고 살을 내준 모양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기회비용, 최저 가격에 최고 성능을 추구하는 게 컨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제약사항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을 살펴보면 이제 부수적인 부분에서 좀 포기한 부분들도 조금씩 있어요. 보면 가격적으로. 네, 뭐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그 USB 충전 단자도 그 요즘 C 타입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W는 B 타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도 안 돼요. 그런 약간 부수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춘 대신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단가가 많이 올라갔대요. 무선 충전까지 바랬던 거야? 아니 무선 이어폰인데 무선 충전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는? 그게 당연한 거야? 아니 그냥 같은 무선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성능에 좀 집중을 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또 새 제품이 또 출시가 된대요. 네. 이제 그 제품에서 이제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성비의 길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아 그죠. 네. 스카페이스 보고 있냐? 가성비 힘든 거야. 적당히 해 임마. 가성비 좀 적당히 밝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앱솔루트 커넥션이라는 기술이었어요. 그 연결 방식인데 제품을 받고 이 설명서를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해?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애플 제품에서는 그 스니핑 연결 방식이라는 기술이 맞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퀄컴에서는 이제 트루 와이어리스 스테레오 플러스 같은 약간 그런 연결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연결 방식이더라고요. 이 연결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요. 안정성, 그다음 뭐 레이턴시, 그다음 배터리 효율 이런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연결 방식은 한쪽이 마스터고 한쪽이 이제 슬레이브라서 한쪽이 스마트폰에서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한테 넘겨주는 그렇죠. 그런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턴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배터리도 소모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W 같은 경우는 앱솔루트 커넥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 양쪽 유닛이 좌우 신호를 모두 받는데요. 그러니까 좌우 채널 신호를 양쪽이 동시에 받고 그 다음에 이어폰에서 한쪽 채널씩 빼서 꺼내서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자기가 필요한 쪽만 취해서. 뭐 왼쪽 이어폰은 왼쪽 신호만, 오른쪽 신호만 이제 거기서 꺼내서 쓰는 거죠. 이 기술 때문에 아마 레이턴시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 특허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미 내셨나? 내가 버발못이라 이 뭐 스테레오 모드로 쓰다가 모노 모드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변환이 됐고요. 뭐 양쪽에 이렇게 끼고 있다가 한쪽만 넣어도 이쪽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한쪽만 꺼내서 그냥 써도 되고요. 아무 쪽이든.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 스테레오 모드 둘 사이 변환이 조금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계속 스테레오로 듣고 싶은데 한쪽만 나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얘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가성비 제품 치고는 정말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보면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사용 중에 끊김 현상, 끊김 현상이 간혹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리뷰를 준비하면서 경험을 해봤어요. 그쵸. 네, 끊김 현상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끊긴다를 알면 그죠. 좀 뭐 대비책을 세운다든지 그렇죠. 뭐 제보를 하겠는데 정확히 어떤 현상에서 끊기는지는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소니캐스트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메일로. 그랬더니 받은 답변에 의하면 이 W1의 무선 거리는 일반 모드일 때 최대 직선으로 20m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부스트 모드로 바꾸면은 직선 거리로 한 7m. 네, 확 줄죠. 그리고 타 제품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좀 짧다 보니까 2.4GHz 그 무선 네트워크를 쓰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전파들이 많으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공유기기 많은 환경 약간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소니캐스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시청할 때 그 부스트 모드에서는 지금처럼 레이턴시에 중점을 두고 대신에 음악 감상 용도로 쓸 때 그럴 때는 일반 모드일 때 레이턴시를 조금 늘리는 대신에 안정성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쵸. 해결책을 지금 고심 중이라는 거죠. 저희도 이거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스마트폰에서 한
뭐 6, 7m 정도 떨어지니까 좀 끊겼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좀 두꺼운 벽이나 장애물 있을 때 그러면 간혹 좀 확 줄죠. 그럴 때 조금 끊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써보면서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니캐스트 그 공지를 보니까 제조 공장 품질 문제로 그 1차 제품에서 약간의 불량품이 좀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1차로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 좀 불량품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소니캐스트에 연락하면 교환을 해준대요. 교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 물량에서는 그런 불량이 많이 개선돼서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불편했던 건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C타입을 지원을 안 하고 B타입을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무선 충전이 지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멀티 페어링도 참 지원을 안 하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멀티 페어링도 지원을 안 한다는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음악 듣기, 네. 게임하기, 네. 영상 보기, 요거 용도 네. 딱 그것만 되는 제품이에요, 사실. 딱 정말 그냥 정수만 네. 집중한 제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화제 코드리스 이어폰 디램 W1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리뷰를 좀 해봤고요. 그 정리하자면 이 가격대에 이런 기술과 품질의 코드리스 이어폰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전례 없는 제품이었죠, 사실은. 하지만 이 가격 방어를 위해서 좀 부수적인 부분을 좀 많이 포기한 부분하고 그 오게티죠, 약간의 이제 불량이라든지 끊김 현상, 이런 부분들,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웠는데 2차 제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2차 제품을 봐서 어떻게 끊김을 개선을 시키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 구매자들한테는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지 그런 것도 소니캐스트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성비는 많은 걸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왜 가성비를 씁니까? 가격을 생각한 그 가정 아래, 그러니까 39,500원이라는 그 가격 안에서 이 제품은 정말 많은 걸 담아낸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음질적인 면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올 제품들, 후속작들, 그리고 뭐 2차 제품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 2차로 그 불량품이 좀 개선된 제품을 저희가 구해서 그 앞선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이때 가서 또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터블 웨이브였습니다. 피스. 피스. 야, 가성비 너무 밝히지 마. 스카페이스 임마. 이 정도면 보고 있냐? 훌륭하잖아. 보고 있어?